먼저 기업에 대한 적용 사례인데요. KT에서는 버크만 결과를 조직의 배치에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 설계 프로그램에 도입해서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KT 인재경영실 정연식 커리어 컨설턴트를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연식입니다. 네, 저희 KT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저희 KT에서 4가지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좀 관심 있는지 손을 들어서 한번 해주시면 제가 발표할 때 그나마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먼저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1번부터 4번 중에 한 번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나는 관심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2번, 네, 3번, 네, 4번. 네, 2번 쪽에 월등히 많고 3, 4번. 네, 1번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넘겨주셔야겠는데요, 한편에. 네. 자, 경력개발 특강은 저희가 주니어 사원들을 대상으로요. 입사 4년차부터 한 10년차 정도 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버크만 검사를 시행하고요. 그 시행된 결과를 가지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특강이 있으니 이리로 오세요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에 있는 4대 사업들을 중심으로 광화문, 서초동, 분당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그래서 90분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목적은 경력 방향성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목표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에 대한 좀 그림 잡는 정도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실행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낸 의견들입니다. 과학적인 결과를 가지고 하니까 그림 잡기가 조금 더 괜찮더라. 네,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경력 개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이제 의견들이 또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생애 관점에서 이제 주니어 사원이니까 중간에 이제 과장, 그 다음에 또 부장, 또 팀장, 임원 이렇게 거쳐가는 전 생애 관점에서 내가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그 회사 내에 우리 각 팀장들은 어떤 그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줬는데요. 우리 인사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 강점이 색깔이 굉장히 길면서 4가지 다가 툴타입 길면서도 어떤 그 흥미 분야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녹색에 좀 가까운 그런 그림을 좀 보여줬더니 역시 인사팀장은 이런 정도의 반응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마케팅 팀장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인사팀장하고 좀 다른 결과들이 극단적으로 좀 나온 경우라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굉장히 통찰력이 강하면서 빨리빨리 이제 쉽도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흥미, 특히 이제 저희 커리어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흥미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 흥미 부분이 상당히 그 파란색의 그 아래 부분에 나오는 그 전형적인 이제 블루 컬러의 특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기술적인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 운영이나 또는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또 이제 상당히 좀 그 시스템적인 그런 관점에서 특성들이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저희 회사는 다른 그 일반 회사보다 조금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서 이동이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들을 갈 수가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맞는 직무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 내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내가 팀장이 되었을 때는 어떤 직무가 나에게 맞고 거기에 맞는 일들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력에 대한 방향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1대1 코칭인데 저희는 주로 이제 커리어 코칭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내에서 맡은 역할이 이제
그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요. 커리어 쪽에 특화가 되어서 이제 일이라든지 성과 그리고 이제 커리어에 대한 코칭을 제가 주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버크만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경력개발 특강을 들었던 분들에 한해서만 1대1 코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개발 특강에서 경력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나름대로 고민했던 친구들이 그렇다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한 이야기들을 50분 정도로 단회 또는 2회 실제로는 이제 3, 4회까지 진행한 사람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1, 2회로 끝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요 사업들 방문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KT에서는 임원이냐 전문가냐 이 두 가지 방향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향을 내가 임원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문가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나는 이쪽이 맞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잡는 게 첫 번째로 좀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서 이동이 조금은 자유롭기 때문에 부서 이동을 할 때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들을 드릴 수가 있어서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력 방향성 이후에 경력 목표를 나름대로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 경력 목표에 따라서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이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게 또 좋았다 이런 이제 반응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니어 사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금 내가 현재 여기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경력 커리어 코칭을 할 때 크게 저희가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순차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목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목표에 따라서 맞는 그 전략을 세운다든지 부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역행적인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얻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온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그 한 가지 업무만 해야 되느냐, 전문가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두루두루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해 나가면서 내가 임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제 커리어 코칭 사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의 가장 키워드는 중심을 잡아가는 것을 어떻게 중심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 나갔는데요. 일단은 먼저 자기 이해부터 해서 자기 중심을 잡아가야 된다. 회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고 너에게 맞는 중심 잡기를 하기 위해서 너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관점에서 이 버크만 검사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 색깔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린에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린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해 나가는 게 좋겠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고요. 두 번째 중심 찾기를 해 나갈 때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회사에서의 이제 사내 어떤 부서라든지 이제 환경들 또는 조직을 활용하는 그런 관점들인데 조직에서 또는 이제 환경들 이용해 나갈 때에 내가 어떤 식으로 그 부서 이동이나 또는 직무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자기 중심 이후에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요. 아닌 것들에 대한 가지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유통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통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대리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대리점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친구가 그렇다면 어디까지 그 폭을 넓힐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부서 이동이 너무 자유다 보니까 너무나도 넓게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제 그 범위를 자를 것이냐. 그래서 내가 어느 업무의 폭이나 직무의 폭을 이 정도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이제 유통 관리 그리고 세일즈, 마케팅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정하고 그러니까 세일즈 쪽에서 나름대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케이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내 경영을 중심으로 라이프 통합적인 관점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 상담하면서 많이 그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커리어 코칭을 하다 보면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라이프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인데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와 더불어서 육아를 감당해야 된다든지 또 저는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 이동이 있다든지 이렇게 된 여러 가지 라이프 문제와 맞물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커리어가 사실은 막 복잡한 상황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프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디 부분까지 포기하고 내가 어디 부분까지는 이것을 지켜낼 것인가, 뭐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가정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취미라든지 관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굉장히 라이프 중심적인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내가 통합을 해 나가야지. 그래서 커리어와 라이프가 통합된 그런 모습으로 자기 중심 잡기를 해 나가지 않는다면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유통관리 쪽에서 세일즈 쪽에 나름대로의 전문가를 지향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유통이나 세일즈 쪽에 그쪽에 임원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런 정도로 마무리되었던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경력 설계 워크숍인데요. 이거는 버크만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요. 사실은 이제 주니어 대상으로 제가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경력 개발 특강을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1대1 코칭을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하루 8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 가지고 오기가, 제가 이제 직원들을 끌어모으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검사만 한 친구 중에서 나름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같이 모여라 해가지고 20명 정도씩 해서 몇 차례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요, 내가 커리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간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자기 이해에 대한 기반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 못지않게 커리어 정체성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목표만 생각하다 보니까 시작점은 없고 그냥 목표만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해결되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버크만 검사라든지 저희가 다른 검사들도 몇 가지 같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활용해서 내가 인사이트를 찾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저는 이제 좋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흥미라는 관점에서 풀어냈고요.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저는 재능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참 여러 가지로 많아서 부서이동도 해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직무도 맡고 싶었는데, 필요치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알아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고 이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저희 경력 설계 워크숍은 You are MVP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경력들을 리뷰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력 정체성을 정리하고, 그리고 목표와 그리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으로 하루 8시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M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나갈 때 M 부분 쪽에서 주로 버크만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들을 활용해서 많이 도움을 얻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팀 빌딩인데요. 네, 팀 빌딩은 이제 버크만 검사를 팀별로 같이 참여하고요. 팀장이 신청을 해서 우리는 팀 빌딩 해주세요 해서 제가 가서 90분 동안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경력 개발과 관련된 팀 빌딩을 하면서 제가 잘하는 것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팀원들이 다 한마디씩 다 피드백을 줬어요. 2번 사람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3번 이야기하면 또 피드백을 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경험들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제 경험들이 좀 있었고요. 하고 싶은 것이 뭐다. 그래서 난 사내 경력 목표가 무엇이고, 또 사회 퇴직 이후에도 난 이런 삶들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업무 관계 향상을 위해서도 간단하게 평소 그리고 스트레스 행동에 대한 이런저런 관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재밌었던 것은 스트레스 행동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조금 낯뜨겁긴 하지만 또 이렇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저는 버크만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면 자기한테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1대1 코칭을 제일 많이 했었기 때문에 1대1 코칭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크만이